프라하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작업물은 짐 그라운드 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라하트 황예준입니다. 네, 이번에 작업한 육전형 짐은 완전히 붓도색으로 한 것은 아니고 에어브러시 작업을 혼용하였습니다. 그라운드 타입이라는 말에 어울리게 전체적인 바디가 사막 색깔 그리고 오렌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에어브러시로 기본 밑색을 깔고 파스텔로 웨더링 하였습니다. 또 부분은 화장용 퍼프를 이용해서 도색하였습니다. 13cm 정도의 HG 사이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꽤 작은 사이즈입니다만 다리나 바디 쪽에 조형이 잘 나와 있어서 작지만 디테일을 살려서 칠해주기에 좋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리터리 전차에서 버프라는 컬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와 비슷한 다크 샌드 컬러로 칠해주었습니다. 바디 부분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표현은 파스텔 가루를 이용해서 붓으로 발라서 표현을 했습니다. 파스텔 재료를 이제 주로 웨더링에 많이 쓰곤 하는데 저는 이제 본 도장에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이제 에어브러쉬로 많이 표현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파스텔을 사용하면 이제 손맛이 들어가서 그림처럼 칠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프라이머는 이제 두 가지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검은색과 레드 브라운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만 써도 되지만 이제 사막색의 바디이기 때문에 그 계통에 맞는 색을 프라이머로 써주었습니다. 메인 바디 컬러는 70.847 다크 샌드입니다. 오렌지 컬러는 70.805 점원 오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던 오렌지빛보다 약간 더 붉은 느낌이 살짝 있어서 조소냐의 옐로우와 레드를 조금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무장의 밝은 그레이는 70.906 페일 그레이가 사용됐습니다. 관절과 팔 등 프레임 부분에는 메카 프라이머 검은색 위에 조소냐의 실버 컬러를 칠해 주었습니다. 바주카와 머신건에는 70.991 그리스 마리나 그레이 컬러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패널 라인에는 모델 워시 블랙 색상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뒤쪽 버니어 안쪽에는 70.909 버밀리언 붉은색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톤 변화를 주기 위해서 파스텔을 사용을 했는데 문교 파스텔 24색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얇은 라인에는 이런 색연필도 사용됐습니다. 넓은 밑색에는 에어브러쉬를 사용했고 이번에는 올 아크릴도 색이었기 때문에 탑코트를 마감재로 사용했고 파스텔을 고정하는 픽사티브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육전형 짐은 1년 전쟁 외전 스토리인 MS-08 소대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스토리상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짐의 테스트 목적으로 지상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MS-08 소대에서는 이제 육전형 건담과 육전형 짐 이렇게 지상 전용 모빌 슈트로 등장했습니다. 이 키트는 정크 부품이 없습니다. 폴리캡에 딱 하나 사용되지 않는 부품이 있고 모두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접합선이 나오지 않게 허벅지 부품을 통짜로 만들어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앵클가드 부품을 보시면 이렇게 좌우로 대칭되는 모양들이 닿는 면을 패널 라인에 조립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장 조립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수지 접착제를 듬뿍 발라서 양면을 꽉 붙였습니다. 건조시키면서 다른 부품들 정리합니다. 수지 접착제가 이제 플라스틱을 녹이면서 붙기 때문에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들을 잘 갈아내면 접합 라인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제 아트 나이프로 갈아낸 면을 조금 더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사포질을 해주는데, 사포를 이렇게 물에 담가 사용하면 분진이 안 날려서 좋습니다. 네, 접합 라인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날이 있는 사포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절단 그 각도를 맞춰서 잘라내면은 부품을 다듬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각 부품들 이제 본도색을 위해서 프라이머를 미리 칠합니다. 제가 사실 이 과정까지만 해도 이제 손도색으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프라이머를 이렇게 붓질하는 게 갑자기 좀 귀찮아져서 에어브러쉬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역시 도구가 엄청나게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몇 달 만에 에어브러쉬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이 색깔도 이제 다크 브라운 프라이머입니다. 런너제로 뿌리면 이제 대충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잘 안 발려진 면들을 이렇게 쓱쓱 붓으로 정리해 줍니다. 이제 이렇게 대충 칠한 것은 이제 프라이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정석대로라면 부품별로 뿌려주는 게 맞습니다. 프라이머 건조가 끝나면 이제 부품을 모두 런너별로 분리합니다. 다듬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네, 이제 바디의 본도색입니다. 네, 무장은 살짝 거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입자가 살도록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붓도색이 필요한 부품들을 도색합니다. 물로 지울 수 있는 바이오 워시로 패널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롤을 사용해서 패널 라인 밖으로 삐져나온 부분을 지워줍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도색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디 색상에 이제 톤 변화를 줘야 되는데, 오른쪽은 이제 그 변화가 마무리된 완성품의 모습이고, 왼쪽은 현재까지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제 오른쪽처럼 이제 톤 변화를 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파스텔을 통해서 톤 변화를 주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또 가장 재미를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붓도색이 필요한 몇 군데가 남아 있었습니다. 헤드의 바이저 안쪽에 크롬 컬러를 칠해줍니다. 다음 단계는 톤 변화입니다. 파스텔 도구를 이용한 엣지의 하이라이팅 모습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어두운 컬러로 디테일한 부분을 묘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건 웨더링에 가까운 표현이고, 저는 좀 더 광범위한 톤 변화를 하고 싶습니다. 광범위한 톤 변화는 파스텔 가루를 작은 용기에 갈아서 이제 붓으로 발라줍니다. 이번에는 좀 더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서 톤 변화를 다채롭게 합니다. 파스텔 가루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탑코트를 뿌려줍니다. 이 영상에는 탑코트를 뿌리는 장면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톤 변화를 만들 때는 몇 번 단계를 거쳐서 색을 칠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탑코트를 뿌려주었습니다. 파스텔을 뿌리고 건조가 된 후입니다. 무광 탑코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이저가 흐려졌는데 에나멜 신너를 이용해서 닦아주면 다시 반짝이게 됩니다. 파스텔을 이제 더러워진 표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저는 면 자체의 톤 변화를 하기 위해서 칠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더링 표현도 있고 또 톤 자체가 이제 좀 변화가 있는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립 과정입니다. 이제 조립을 하고 이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수정하면서 보완을 해 나갑니다. 이제 하이라이팅이 필요한 부분들은 하이라이팅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후반 작업이 좀 더 들어가게 되면 마감을 한 번 더 해줍니다. 파스텔을 이용해서 톤을 만드는 작업은 이제 몇 번 이렇게 반복하면 계속 정착을 시켜주게 되는데, 그래서 마감제를 두껍게 뿌리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뿌릴 때는 정착만 시켜주게 한두 번씩만 이렇게 뿌려주는 게 이번 작업의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이제 모든 작업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마감제를 뿌리는 장면은 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다른 키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프라하트 채널